제 4강 감가상각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론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2교시죠. 2교시에 주무실 경향이 좀 있습니다. 총 17페이지를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난이도로 말씀드릴게요. 난이도는 중하 아니면 느낌상 하. 근데 이론 설명 들으시면 상당히 어려워요.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왜 제가 중하냐면 요 하나 빼고 요 하나 빼고 왜 중하냐면 그냥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입력만 하면 지가 알아서 계산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느낌상 중하.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내가 막 눈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맞니 틀리니 검토하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하고 그 칸에 넣으면 정답이 자동으로 나온다. 내가 전혀 수동으로 해야 될 것이 요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수동 하나 외에는 쉽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풀 수도 있다. 못 풀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부분 점수는 존재해요.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한 접근은 좀 쉽게 할 것 같다. 출제 빈도수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얘는 잡아가야 돼요. 아까 3강 안 나오고요. 1, 2강 붙어서 나오고 4강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201페이지인데 책 말고 그냥 프린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터 보시면 돼요. 요런 점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시인 부족액 상각 부인액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감가상각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I다. OX. O입니다. O.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계산을 하면 무엇이 나오는 거죠? 정액법과 정률법 계산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죠? 감가상각비 계산하잖아요. 정액법은 뭐 45%에서 45% 금액이 120만 원. 그 120만 원 뜨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도입니다. 한도. 이 한도입니다. 한도. 이것을 상각 범위액이랍니다. 용어가 조금 익숙하잖아요. 그럼 120만 원어치가 날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120만 원어치가 한도고 그만큼 해도 되고 100만 원어치 해도 되고 90만 원어치 해도 되고 빵원 해도 되고 이해가시죠? 내 마음대로니까 해도 되는데 요거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회사가 이만큼만 계상액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만큼 비었죠. 더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인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그렇죠. 좀 제가 뭐 했다라면 시인 부족액 하지 않고 한도 미달액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시인 부족액 이 용어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 부족액 중에 여러분들 포인트 되는 글자만 기억하세요. 부족, 부족 알겠죠? 부족하잖아요. 부족 한도만큼 부족 넘어가면 뭐라고 한다? 이만큼 부인할 거 아니에요. 맞죠? 부인액, 삼각 부인액 이렇게 되는데 부족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아무것도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게 되면 이만큼을 삼각 부인액 즉 송금 불산입 잡습니다. 송금 불산입을 잡으면 송금 불산입을 잡으면 얘를 유보 발생시켜 놨다가 나중에 얘를 뭐 해야 돼요? 추인해야 돼요. 추인하면 유보 뭐가 되죠? 감소가 되는데 언제 추인하냐 이거지.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 추인을 합니다. 근데 이 추인은 강제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회계 장부에는 이미 했잖아요. 결산 조정 사항으로 넣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시인 부족액이 발생이 된 그 해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걔를 무조건 추인시킵니다. 이게 여기 나오죠. 다만 상각 부인액이 존재할 때 그 범위 내에서 무조건 추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때는 유보
함소라는 것을 써서 주인을 한다. 근데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얘도 안 어려워요. 결론적으로는.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컴퓨터에 내가 삼각 부인액이 있다라고 하고 그 칸에 넣어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한도 계산해가지고 부족하면 이렇게 딱 채워 넣어줘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찾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합시다. 부족, 부인. 알겠죠? 부족, 부인. 참고인데, 나도 옛날에 이제 처음 배울 때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한도가 여기까지, 한도가 여기까지라서, 뭐 예를 들어서, 5번 감가상각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5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얘는 이제 감가상각 끝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 범위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만한 자산에 대해서, 모양상 이만한 자산을 5번 끊어서 이만큼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감가상각 범위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감가상각 하는 거고, 얘는 감가상각 하지 않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잔존가액이라고 합니다. 잔존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빼면 감가상각 범위가 나와요. 감가상각 범위 이만큼인데 제가 금방 뭐라고 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밖에 안 한 거야. 이해가 첫 해 때. 그럼 요만큼 남았죠. 이거 언제 할 수 있어요? 6년 차 때 하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이거 아예 안 했어. 그럼 이거 언제 하면 돼요? 이때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내가 올해 비용이 많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계속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궁금했어요, 이거. 네, 이렇게 하면 된다. 감가상각비 조정이라는 것은 결산에서 내가 이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상각 범위액이 한도고요. 용어입니다. 부인액이 적게 한 거고요. 맞죠? 그 다음 부족액이 상각 부인액이 많이 한 거고 지금 부족액이 적게 한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밑에 거는 굳이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그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그림을 글자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거 암기. 시험에는 무신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 어려운 건 아니죠? 암기. 예외사항 제가 또 한번 적어볼게요. 예외사항. 그럼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고정자산이라 함은 유형과 무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 어렵지 않죠?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고정자산. 유형과 무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형자산은 뭘로 처리하는 거죠? 신고 안 하면? 정률법. 자,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기계장치를 무신고했다. 기계장치가 뭔데요? 유형이지. 그러니까 정일법. 건물을 무신고했다. 정일법. 여기 건물을 무신고하였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건물하고 무형자산은 정일법밖에 클릭이 안 돼요. 클릭 자체가 정일법 클릭이 안 된다고요. 얘가 시험에 나오면 결론적으로 암기는 요거 하나죠. 이해하시죠? 또 웃긴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가 유형자산 기계장치를 걸고 엔터 딱 치면 자동으로 정률법 딱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네요. 근데 틀려. 왜 틀릴까? 시험에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 이러면 틀려요. 자동으로 정률법 뜨니까 사람들이 안 건드려. 오히려 그때 틀리더라고. 그래서 암기는 유형자산은 무신고할 때 정률법이다. 이거 암기하시지만 오히려 정액법일 때 더 잘 틀리더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론용. 시험엔 얘가 나옵니다. 이론용이라는 게 뭐냐면 광업이 들어간 글자는 생산량 비례법이다. 무신고할 때. 생산량 비례법은 단어 그대로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산이 쓰레기가 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마탱이 가는 거죠. 우리 회사의 그 곡괭이는 100번 찍으면 드디어 마탱이 가. 99번 찍었어. 그러면 99% 감가상각하는 거죠. 맞죠? 생산량 비례법.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요거는 이제 신고했을 때는 이렇게 신고가 다 가능하다. 이쪽이 중요합니다. 다음.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3월 31일까지. 변경 신고는 12월 31일까지. 신고는 3월 31일까지면 통상적으로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하면 되는 거다, 맞죠? 그런데 변경은 빨리 해야 되네? 왜 그럴까? 안 해주려는 의지가 있는 거지. 안 해주려는 의지를 뭐라고 해요? 통지해준다라는 거. 이해갑니까? 요것은 내가 신고하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뜻이고요. 밑에 거는 해줄까 말까 통지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왜 빨간색일까? 이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여러분들 마인드 속에 이렇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이거죠. 그러면 잘 안 해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땡겼죠. 3개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세는 어떤 숫자 좋아한다고? 3개월 땡겼잖아. 이해갑니까? 제가 조금 더 퀴즈 아닌 퀴즈를 내드릴게요. 이것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했어. 그럼 몇 월 달까지요? 그부터 또 3개월 땡기면 되죠. 9월 말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어떤 강력한 제재는 9월 말까지. 그 다음 이 정도는 12월 말까지. 괜찮은 거는 3월 달까지. 더 괜찮은 것은 6월 달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변경은 허락을 잘 안 해주고 이런 사항일 때만 변경 신청해라.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사항이 뭐냐? 합병 사업 인수로 인하여 이 차량 운반구는 정액법인데 아까 내가 예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차량 운반구는 뭐 정율법이야. 하나로 통일시켜야지. 그때 변경해라. 뭐 그런 이야기고.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계장치를 24시간 풀 가동을 하였다. 그럼 감가상각을 좀 빨리 하도록 변경해라. 뭐 그럴 수가 있죠. 회계 정책에 따라 변경이 요구할 때는 해줘야 한다. 아까 제가 예외사항을 여기 해놓고 안 적었는데 기계장치는 정율법이죠. 차량 운반구는 정의법입니다. 정의법. 알겠죠? 바뀌었어요. 업무용 승용차는 정의법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페이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얘가 어렵습니다. 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얘입니다. 어렵다. 표현하면 빨강색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요것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알겠죠? 감가상각 중에서 가장 어려운 페이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놈은 요거는 단골이에요. 단골.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고요?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얘는 단골이라서 쉽다. 얘는 쉽다. 그 다음 요렇게 세 가지가 어려운데 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만 일단 강하게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우리 책이 없어요. 이 문제가. 2024년도까지는 책이 꾸준하게 나왔는데 이번 책에 모르겠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감가상각은 개별 자산별로 한다. 당연한 겁니다. 기계장치 1, 기계장치 2, 기계장치 3가 있으면 이 세 개를 싸잡아서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따로. 건물 A, 건물 B, 건물 C 따로. 맞죠? 싸잡아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K, IFRS 적용 범위는 신고 조정도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감가상각비 요소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자, 요거 별표. 여기에 포인트는 즉시상각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요. 아까 제가 어렵다는 페이지에 단골 있죠. 걔가 얘입니다. 제일 위에 거. 단골이라고 적었던 것이 얘인데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만 하시고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해당 칸에 숫자만 넣으면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단어만 포인트를 가지시면 돼요. 즉시상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장부에서 수선비 처리한 거지. 이미 회계 1급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법에서는 얘가 수선비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건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힘을 들여서 500만 원어치의 건물을 보수하였다. 수선비다, 건물이다. 자, 내가 지금 500만 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그 차이 모르십니까? 소모품비하고 비품의 차이. 컴퓨터를 샀다. 이 컴퓨터가 90만 원짜리이다. 그 기준은 100만 원. 100만 원을 넘으면 비품. 100만 원보다 작으면 소모품. 단 넘더라도 개인 PC이거나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여기 150만 원씩 막 하잖아요. 아이폰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모품비로 떨어도 된다. 그러나 대량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 기준점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 수선비와 건물의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 600만 원.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 책에 나와요. 맞죠? 나옵니다. 6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수선비냐 건물이냐 따집니다. 이게 300이었는데 600만 원 바뀌었어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비품하고 소모품 차이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 수선비하고 건물 차이는 600만 원. 그런데 보니까 이제 700만 원 쓴 거야. 이해가시죠? 700만 원 썼으면 뭘로 해야 돼? 건물로 해야 되는데 회사는 뭘로 처리했다? 수선비 처리했다. 그럼 세법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자산이죠. 자산을 이렇게 인식해야 되나요? 700만 원어치를 증액시키고 요것을 뭐라고 해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시키고 다시 이만큼을 뭐 한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자산으로 늘리자마자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는 감가상각비 500만 원을 잡고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700만 원을 잡았어요. 이해갑니까? 즉 회사는 감가상각 500, 수선비 700으로 잡았어요.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인식한다? 맞아요. 1200으로 인식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에 보여드리면 감가상각 칸에 500 넣고 즉시상각의제라는 칸에 있어요. 그 칸에 700을 넣으면 세법 신고사항에 딱 가보면 1200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자산가액이 이만큼 늘어나 있어요. 이렇게. 자산가액이 늘으면 뭐가 바뀌는 거죠? 한도가 바뀝니다. 한도가 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즉시상각이라고 합니다. 자, 즉시상각의제. 자본적 지출을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를 감가상각 범위액으로 계산한다. 시부인 계산할 때 해당 칸에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대신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단골. 안 나오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인 거죠.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하는 이런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그러면 얘를 A라는 칸에 넣었다 이야기예요. 오히려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에요 라고 하면 B 칸에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여기 넣어.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 칸에 넣어야 되고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했어. 그러면 즉시상각으로 넣어야 돼요. 알겠죠? 즉시상각.
프로그램상으로는 자본적 지출만큼 느렸다가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장부상은 이렇게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이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본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 요거는 뭘로 본다? 건물의 증액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100만 원 기준으로 소모품과 비품으로 구분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단기 사용 자산인 전화기나 PC, 우리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개인 컴퓨터 등은 100만 원이 넘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렇게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제 우리 학원의 가장 대표적이죠. 대량으로 컴퓨터를 확 사잖아요. 그러면 PC로 안 보고 해당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량으로 취득하는 자산 또는 그냥 사업 확장은 대량이 빠졌네요. 취득하는 자산은 무조건 자산으로 처리해야지 비용 처리하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내가 올해 매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와, 나 진짜 이게 비용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딱 번뜩 한 게 12월 말에 생각난 거야. 한층 더 확장시키지 뭐. 비용 왕창 쓰자. 그래서 왕창 비용 빡 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건 감가상각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처리하겠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인정은 얼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좀 특이해요. 장부가액의 5%에 대한 이야기는 그 세무사 시험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나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요. 장부가액 5%는. 이런 거죠. 건물 50억짜리 건물이 수도비가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수도비가 아까 기준 금액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얘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이에요?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50억에 5%는 얼마죠? 2억 5천인데요. 맞죠? 2억 5천이죠. 2억 5천까지는 수선비 처리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건물에 물 새서 잡는 걸 뭐라고 하죠? 방수. 이런 작업하면 돈 많이 들어요. 우리 요번에 엘리베이터 고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1,000만 원 들었어요. 이 건물. 비누수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인버터 고장이라고 하던데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건물가액이 아마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건물이. 그러면 100억에 5%면 5억까지는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은 얘만 보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600만 원 이하는 비용 오케이. 비용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자, 요 페이지 가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만. 단어가 주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내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기준 내용 연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우리 세대가 저랑 달라서 모르겠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었죠. 저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그래요.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준 이렇게 하면 양팔 벌려 양팔 벌려 나란히 옆으로 해 이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기준은 법인세법이 선생님이 법인세라고 치면 법인세가 기준 딱 때려요. 기준 때리면 양팔 간격 좌우로 벌려 이러면 이 양팔이 뭐냐면 내용 연수 범위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내용 연수 범위인데 이 내용 연수 범위가 기준 내용 연수, 즉 이 기준 내용 연수의 몇 프로라고요? 25%, 25%. 그러면 10년이 기준이에요. 이 자산의 기준이 10년 이렇게 되면 양팔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몇 년이 되는 거죠? 예? 여기 2.5년, 2.5년이 되는 맞죠?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7년이 되고
얘가 12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20년은 확실하죠. 20년이 되면 5년 5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15년, 25년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 7년이 된다는 말은 어떤 기준이지? 딱 빼면 7.5년이 되잖아요. 5를 딱 버려서 7년. 이렇게 딱 빼면 딱 더하면 12.5년이잖아요. 뒤에 이제 0.5를 빼면 12년.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얘가 이제 고정자산 등록하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202번이죠. 건물에 제가 건물이 아까 건물하고 무형자산은 정률법이 선택이 안 된다 했잖아요. 얘가 이렇게 정률법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안 돼요. 안 돼요. 정액법밖에 안 돼요. 이해가 제가 지금 정률법 클릭했는데 클릭이 안 되죠. 안 되죠. 맞죠? 얘는 무조건 정액법만 클릭이 되고 그다음 여기 내용 연수를 보시면 8년이네. 그러면 어떤 기준이야? 7.5인데 8론씩 하고 12.5인데 11론씩 하고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뭔지 아시겠죠? 기준 내용 연수가 20년, 내용 연수 범위가 15년, 25년.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에 유리한 연도를 선택하기로 했어. 법인세법에서 유리한 해당 연도를 선택하기로 했어. 자,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세금에 유리한 연도는 15년이에요? 20년이에요? 25년이에요? 맞습니다. 왜 15년이 정답이죠? 맞습니다. 빨리 비용 처리해야 비용이 15년 해야 비용이 커지잖아요. 이해가죠? 법인세에 유리한 연도는 15년. 그래서 법인세가 추구하는 연도는 작은 연도입니다. 작은 연도. 빨리 쳐버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선택한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딱 나오죠. 신고 내용 연수라고. 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기준 내용 연수가 20년이고 내용 연수 범위가 15년에서 25년이에요. 회사는 15년을 신고 내용 연수로 했어요. 그럼 우리는 내용 연수 아까 그 칸에 몇 년이라고 넣어야 돼? 15라고 넣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이 단어를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뭘 입력해야 돼? 신고 내용 연수 15년을 넣어야 돼. 자, 다시 질문합니다. 자, 요거 읽어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 기준 내용 연수는 20년이요. 내용 연수 범위는 15에서 25년인데 회사는 신고하지 않았어. 몇 년 넣어야 돼? 20년 넣어야 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신고 내용 연수는 뭐가 된다? 기준 내용 연수가 된다.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의 변경하는 사유는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의 정도가 현저할 때는 내용 연수를 변경할 수가 있다.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가동률의 현저한 증가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25%가 요 25%가 아니라 이것을 더 변경할 수 있다. 50%그 말이에요. 과거에 보시면 막 가동이 많았던 적이 코로나 때 있었던 여러분들 줄 서서 마스크 샀다라는 그런 세대잖아요. 우리가 맞죠? 마스크 사기 위해서 2시간 줄 서고 그랬잖아요. 왜 2시간 줄 섰냐면 마스크가 모자라니까 가동률에 현저한 증가가 일어났죠.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돌렸다고 들었거든요. 요거 시험. 감가상각의 잔존가액의 원칙은 0이다. 감가상각이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런 감가상각이 있는데 매년 감가상각을 했어요. 이해가죠? 감가상각 해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부상 날라가잖아요. 우리 회사에 지금 빔 프로젝트가
감가상각 끝났는데 아직 있는데? 장부상 날리면 장부상 없어지잖아. 그러면 저거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비만금액. 잊지 말자. 얼마까지 딱 남겨놓는다? 1,000원은 송금 불산입 시켜놓습니다. 감가상각 다 했다 하더라도 1,000원은 송금 불산입 시켜놔요. 요거 시험에 안 나요. 알겠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시험에 안 나요. 5% 또는 1,000원인데 5%보단 1,000원이 항상 더 커요.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장부 딱 보시면 제일 뒤에 어펜딕스 부분에 가보면 1,000원이 뭐냐, 송금 불산입이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이 끝난 거예요. 끝나가지고 남은 금액을 1,000원으로 해놨다가 얘를 언제 실제 갖다 버릴 때 폐기할 때 그 1,000원을 취인해 줍니다. 그런데 얘가 1,000원짜리를 우리는 어디로 가져가죠? 어디로 가져가죠? 당근에 팔죠. 당근에 팔았어. 그러면 당근 산 놈은 이거를 얼마에 샀냐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산 거야. 우리는 감가상각 다 해뿌스. 이해가죠? 이 100 이제 1,000만 원짜리를 감가상각 다 해갖고 1,000원만 남겨놨다가 당근에 팔아버렸어. 당근에 팔 때 50만 원에 팔았는데 산 놈은 얼마에 주고 산 거지? 50만 원 주고 샀잖아. 그럼 자기는 언제부터 감가상각 하는 거야? 다시 50만 원을 뭐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 5년이라면 5년 동안 또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인마도 또 쭉 감가상각 해가지고 1,000원 남겨잖아. 그리고 또 얘를 또 어디 팔죠? 또 당근에 팔죠. 그러면 또 사면 또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을 샀을 때는 흔히 말하는 감가상각 많이 된 자산을 샀을 때는 이 50%로 그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줄여서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에 나오긴 나오는데 왜 문제에서 이런 말을 중고자산 이런 말을 왜 했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 때문에.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은 제가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회사가 수도권 외로 이전했어. 그래서 3년 동안 전액 다 면제를 받았어. 그럼 올해 우리가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돼.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감가상각 의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것은 이론에도 나왔고 실기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법인세가 면제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가상각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거는 강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조정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감가상각 의제는 실기에도 나오고 이론에도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무조건 감가상각 하면 되는구나.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업무용 승용차. 맞죠? 800만 원어치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첫 시간 했던 거. 두 번째는 요겁니다. 감가상각 의제.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돼요.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를 한도가 900인데 800만 원어치 감가상각 해야 돼요. 한도가 900이라면. 그럼 100만 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보시켜야 되는데 내가 800만 원어치 해야 되는데 내가 500만 원어치만 했어. 그러면 300만 원을 신고 조정으로 무조건 송금산입 유보시켜야 된다. 되십니까? 그 추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냐면 이 자산에서 내가 이러한 만큼을 비용 처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하지 않고 얘를 잠깐 뭐 해놨다? 유보해 놓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 자산에는 아직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유보인데 이 자산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유보도 없애야지. 예. 양도를 하면 무조건 추인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자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이 아니니까 무조건 추인해줘야 됩니다. 일부만 양도를 한다면 그 비율만큼 추인한다. 이게 제가 예전에 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에 의자 있잖아요. 요번에 대한항공에서 의자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더 괴롭히면서 더 많이 앉히겠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뉴스 안 보고 사시나?
근데 그것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니까 의자를 조금 더 좀 촘촘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의자를 뭐 뜯어서 팔든지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일부 양도입니다. 비행기에 안에 있는 의자만 판다. 이런 게 일부 양도가 됩니다. 그럴 때는 비율로 주인한다. 참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이고 길었습니다. 이론이 끝났어요. 이제 실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여기 있는 요거 일단 367페이지 이 문제 세팅 한번 해보세요. 저랑 까망이 문제 한 2개 정도 하면 감옵니다. 네, 감이 오기 때문에 367페이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9502 여기 2번 문제 367이 아니네? 368페이지네. 368페이지. 요거 고치세요. 이렇게. 오타네요, 오타. 자,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뜯어볼게요. 처음 보는 문제니까.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은 유형과 무형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해서 첫 번째. 어디 갔어? 어? 자, 첫 번째. 무엇을 해라? 고정자산 등록을 하여라. 맞죠? 자, 두 번째.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라. 세 번째,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여라. 네 번째,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끝나요. 세무 조정을 하여라. 팁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냐면 얘가 1번 문제 맞아요. 자, 얘가 2번 문제 맞아요. 얘가 3번 문제 맞아요. 요거 2번 문제 풀 때 F3 누르면 4번 문제가 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3개만 나오고요. 얘네들은 안 나와요. 알겠죠? 안 나오고 3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2개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얘 등록을 진하게 하면 얘는 불러오기만 하면 끝. 그리고 뭐 누르면 돼? F3. 요거는 단연코 불러오기만 하면 끝. 뭐만 잘하면 돼요? 맞습니다. 고정자산 등록만 잘하면 문제는 끝나는데 그럼 어떻게 틀려요? 얘를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 걔를 안 해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저도. 불러오게 해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고정자산 등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건물만 볼게요. 자, 건물. 먼저 이거 한번 클릭할까요?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등록하는 거 배우셨죠? 회계 1급 할 때 안 배우나요? 안 배웠어요? 오늘 하는 거로. 그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에 202하고 입력해라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엔터. 여기서 엔터 치고 내려오라고요. 그러면 자산을 여러 개 한 방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시험 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건물 들어갔다가 입력하고 또 어디 들어갔다가 입력할래?
그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고. 알겠죠? 이게 더 좋다. 자, 한번 가볼게요. 코드 번호 몇 번? 101. 아니, 쏘리. 여기는 건물입니다. 202. 여기가 101. 코드명은 공장 건물. 시등연월일 2022-0320. 잠깐만. 상각 방법 먼저 찾아볼게요. 상각 방법. 여기 이렇게 나오죠. 회사는 각각 상각 방법을 뭐 했다? 이것 때문에 암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건물은 뭐야? 정해법.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뭐, 당연히 정해법밖에 선택이 안 되지만, 여기에 자동으로 뜨는 놈이 통상 무신고 그거야. 이해가죠? 됐어. 기초가액 얼마? 요거에 의하면 4억. 여기 넣는 칸에 전기말 삼각누계. 전기말 삼각누계 칸에 전기말 삼각누계 얼마? 2,750만 원. 잠시 대기.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회사 계량 삼각비는 어디 넣냐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색깔이 파랗죠, 맞죠? 색깔이 파래요. 네, 내용연수를 먼저 넣어볼게요.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는 여기 보면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는 건물 몇 년? 오케이. 그럼 40년이라고 쳐보면 이제 1,000만 원이라고 떠요, 일단. 맞죠? 이게 정해법으로 계산한 결과예요. 그런데 회사는 얼마를 계산하였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옆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한도 아래로만 하면 되잖아. 이해가시죠? 사용자 수정을 누르고 800으로 바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지금 넣는 칸이 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반복적이에요. 부분이 뭐예요? 오케이. 제조라서 여기 몇 번째? 1번. 자, 제일 밑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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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여기까지 업종 가볼까요? 업종. 업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화조. F2 누르시고 연화조 2번이네요. 블럭조 이런 겁니다. 연화조가 이제 블럭조 콘크리트 조를 연화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튼튼한 거죠. 맞죠? 더 튼튼한 거는 철골 쪽인 것 같죠? 얘를 선택.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데이터는 싹 다 입력했어요. 맞죠? 맞아요. 자, 하나 더, 건물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회사는 공장 건물에 뭘 설치했다? 3천만 원을 뭘로 처리했다? 이게 수익,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즉시 상각이에요. 얘를 3천만 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여기에 보시면 즉시 상각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뭘 넣는다? 오케이, 3천이라고 넣습니다. 되십니까?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건물 끝난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 다 입력하면 내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3천을 넣었단 말이에요. 맞죠? 감가상각비 얼마로 잡았죠? 800으로 잡았죠. 질문. 세법은 얼마로 인식한다? 감가상각비를? 몰라도 답은 나와요. 프로그램 다 해줬어요, 벌써. 다시. 회사는 3천만 원을 수선비, 8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잡았죠. 그러면 질문. 세법은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인식한다? 3,800으로 인식합니다. 첫 번째.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죠? 자,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죠? 아까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왜 1,075만 원 됐지? 3천만 원 증액했거든. 자, 그러면 저 이거 이해시키고자 하는 거라서 천천히 이해만 하신대요.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1,075만 원이 한도인데 회사는 감가상각 얼마 계산했다고? 3,800만 원어치 계산했네. 맞죠? 이만큼이 뭐다? 오버했네. 오버가 뭐였지? 상각 부인. 맞죠?
오버는 부인, 적은 건 부족. 2,725만 원만큼이 유보 발생이 되겠네. 한번 가봅시다. 메인. 지금 다 한 건 아닌데, 건물은 끝났어요. 네 번째 거. 자, 얘는 뭐만 하면 돼? 불러오기만 하면 돼. 자, 불러오기. 정해법에 가세요. 건물 들어왔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회사는 감가상각을, 세법은 얼마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이 감가상각 어디 있어요? 있네. 회사 계상 상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다? 3,800. 맞아요. 한도는 얼마까지다? 그러니까 2,725만 원어치가 뭐가 됐다? 상각 부인이 되었다. F3. 이야, 여기 떠 있네요. 맞죠? 얘 직접 입력 해제하려면 F6 한번 누르시고, 건 누르고, 엔터. 2,725만 원. 엔터.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건물 일이 끝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뭐가 어렵죠? 얘만 입력하니까 다 되더라 이거죠. 맞죠? 마지막에 감가상각비 조절 명세 합계표는 그 하나 하고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기계장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갈게요. 요거 하고 싶시다. 기계장치는 여기 있는 화면에서 여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206인가요? 206 치시고 여기 102 절단기로 가시고 취득 연월 넣어주시고 정유법 자동으로 뜨죠, 맞죠? 정유법 자동으로 뜨는데 얘는 정해법도 선택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로 했는지 봐야 되는데 뭘로 했다? 무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 정률법이 된다. 자, 나머지 입력하세요. 여기 있는 거. 지금 제가 한 개 빼고는 입력 다 끝났거든요. 저는 한 개, 제일 마지막 밑에 거 그거 빼고는 입력 다 했어요. 제일 마지막 거 빼고 입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마지막 거 빼고 저랑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정유법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뭐가 대상이 되죠? 장부가액이 대상이 되잖아요. 장부가액이 뭐죠? 감가상각을 하고 난 나머지가 장부가액이죠. 맞죠? 장부가액 계산 방식은 취득가액에서 감누를 빼면 장부가액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가 기초가액 3천에 정기말 상각누계 2천이니까 뺀 나머지가 1,000이 되고 1,000에 0.452를 곱하게 되면 451만 원이 한도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컴퓨터가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요거 고쳤어요. 500이라고? 고쳤고. 두 번째, 요거 500번 때 하셨어요? 요거 13 하셨어요? 오케이. 얘는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했는데 지금 요렇게 입력을 다 했어요. 요렇게 입력했는데 얘가 뭐냐면 정기말 상각 부인액. 자, 찾아보시면 정기말 상각 부인액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거 잠시만 대기하고 여기에 돈을 넣어보세요. 금방 그 금액. 자, 지금 현재 내용상 취득가액에서 감누가 까진 만큼이 장부가액이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감가상각 부인이 있다라면 다시 장부가액이 어떻게 돼요? 커지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 금액보다 커졌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정률만 상각 대상 자산에서 상각 대상 자산에 가산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죠? 이것을 오인하면 어떤 오인이 있냐면 얘가 만약에 정액법이야. 정액법이면 여기 칸에 넣지 말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정액법도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생기면 넣어야 돼요. 다만 정액법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해가시죠? 가산이 안 될 뿐이지 정률만 넣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정액법은 요거 넣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넣어요. 알겠죠? 단 정률만 가산이 된다. 자, 500만 원 넣어볼게요. 대충 뭐 느낌이 지금 뭐가 발생된 거예요? 600만 원, 676만 5천 원까지가 한도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쓴 거야? 오케이. 요 675만 원어치가 676만 5천 원까지가 한도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했다? 500만 원만큼 했으니까 얼마가 지금 남았죠? 요만큼이 176만 5천 원어치가 뭐가 생겼어? 부족액이 발생된 거지. 그러면 이 부족액은 세무정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부인이 있었다면 요 한도만큼은 추인돼야 되지. 500만 원에서 116만 5천 원만큼 돼야 되지. 이해가십니까? 자, 끝났어요. 다시 메인에 가셔가지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누르고 자, 이번에는 분석 안 하고 바로 할게요. 분석 안 하고 바로 할게요. 풀로기를 누르시고 바로 F3 누릅니다. 여기는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알겠죠? F3 누르면 끔하게 나와 있어요. 176만 5천 원. 이해가셨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제해 주시고 여기는 전기라고 해보세요. 자, 전기라고 치면 금방 기계장치 쪽으로 가서 1765 플러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다? 감소가 되는 거죠. 자, 질문. 500만 원어치가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76만 5천 원어치 쓴 거죠. 이해갑니까? 요 차이인 얘만큼이 지금 뭘로 남아있죠? 유보로 남아있는 거지. 3, 2, 3, 5. 이해가십니까? 이제 분석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감가상각 회사는 얼마를 계상했다? 500을 계상해서 이만큼 차감이 되어서 단계말 부인 누계액은 이렇게 남았다. 이해가십니까? 시험 칠 때 이렇게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그냥 여기 와서는 블록이 누르고 F3 누르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험 칠 때 언제 이런 거 다 판단해?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 하면 되죠? 요거 클릭 블록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이거 세팅 한번 해보세요. 434페이지 9528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오늘 예고는 파랑이까지 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망이 2개 풀고 파랑이 2개 푸는 거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것은 저랑 같이 할 겁니다. 9528 얘도 마찬가지로 435페이지네. 뭐 434페이지가 아니라 435페이지네요. 1페이지씩 틀렸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아까처럼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알겠죠? 시험 문제 유형 똑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1번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2번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 번째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 합계표 작성하고 네 번째 세무정 완전 똑같죠? 요 세무정 어디서 한다고? 여기서 한다고. 뭐만 잘하면 돼? 등록만 잘하면 돼. 맞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합니다. 약간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자, 기계장치다 맞죠? 아까랑 모양 다르게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 칸에 206 비추지만 이렇게 입력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코드는 001. 자, 코드명은 기계. 자, 취득 연월일은 2023년 9월 18일. 정률법 기초가액. 일단 4,000 넣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 1,200 넣으시고,
기준 내용 연수 5년 넣으시고, 얘가 지금 경비랑 업종 같이 해놨죠. 그래서 경비 1번 넣고 제일 밑에 13번 넣으면 일단은 여기까지 입력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도 제조업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 해줬어요. 어디서 해줬냐면 여기서 해줬어요. 업종에 제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틀렸죠? 어디서 틀렸죠?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요거 입력 안 했네.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자산에 포함시키잖아요. 살 때, 즉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매입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4천이 아니라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굿. 4,100만 원. 굳이 페널티라고 하면 얘가 좀 어려운 거네요. 4,1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4천만 원 넣으면 땡 한다.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감가상각 부인액, 정기상각 부인액은 여기 8번 칸에 넣어주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회사에서 반영된 감가상각비 1200은 사용자 수정을 누르시고 여기 있는 사용자 수정 누르시고 1200으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 내가 입력을 잘했는지 안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끝났습니다. 아, 너무 쉬워요.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해 주시고 뭐 한다? 불러오기 한다. 그 다음 뭐 한다? F3 누른다. 여기에 뜬 게 전기 감가상각비 1477493 뜨나요? 여기에 기계라고 쳐도 돼요. 그러면 전기 기계만 딱 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소득 처분은 유보 감소라고 떠요. 제가 난이도 중하라고 했던 이유 아시겠죠? 깔끔합니다. 시험 자주 나와요. 시험 자주 나와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네 번째, 합계표 가서 불러오기 해야 돼. 그러면 끝났습니다. 할만하죠? 오케이. 제가 그러면 시간 드릴 테니 우리 까망이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49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미상각, 그 다음 조정합계표, 세무조정 네 가지 요구를 했고요. 제가 좀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기계장치 여기 엔터 치고 206 여기 1번 기계장치 취득 연월일 2024-0425 정률법 확인했고 1억 4천에 200 합해줘야 되고 그래서 142 플러스 엔터 감가상각 누계액은 5천 자 내용연수 5년에 제조까지 한번 가볼게요. 내용연수 5년에 엔터 1 엔터 13 그러면 제조까지 된 거죠. 맞죠? 사용자 수정 눌러주시고 얼마다? 5천 그 다음 상각 부인액 8번 칸에 1968 빵빵 1968 오빵빵 그 다음 메인 가서 네 번째 누르고 불러오기 자, 그 다음 F3 누르시면 정답이 밑에 뜹니다. 이번에는 추인이 아니라 더 한도초가 더 발생됐다 맞죠? 그래서 기계장치 7620207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요 숫자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합계표 누르시고 불러오기 자 요거 안 하면 감점 먹겠죠? 몇 점 감점인지 모르겠지만 불러오기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까망이 문제가 마지막입니다. 480페이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문제는요. 근데 이런 형식의 문제가 조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기계장치가 지금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F3 눌렀을 때 섞여요. 잘못하면. 따로따로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으로 몰리면 섞여요. 문제에서 보시면 자산별로 각각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A만 쫙 하고 F3에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 B에서 약간의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볼게요. 저라면 A만 다 하고 일단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기계장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번에 A. 그 다음 기초가액 3억에 1억 6천에 그 다음 내용연수는 5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정유법. 그래서 얘가 5년에 1번 넣고 업종이 여기 제조라고 되어 있다. 맞죠?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3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정한 감가상각 방법은 A는 6천이네요. 맞죠? A는 사용자 수령 누르시고 6천. 이젠 걸린 조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정기말 상각 부인액 800이네요. 정기말 부인액 여기 800.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하나가 여기 걸려 있죠. 수선비인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 얘가 즉지상각. 즉지상각.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즉지상각 7번이죠. 2천만 원. 하나를 하고 메인 누른 상태에서 네 번째 거 미상각 클릭하고 그 다음 불러오기 해서 F3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A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고 나오죠. 맞죠? 여기 기계장치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4232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혹시 중복될까봐 이렇게 한 거고요. 이번에 B 한번 해볼게요. B가 오히려 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206 101 B 그 다음 2024 0721 2억에 4천 그 다음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 1번에 13번 사용자 수정 누르고 회사는 8천 이미 오버했네요. 맞죠? 8천 오버했고 그 다음 정기말 상각 부인액이 400 여기가 400. 자, 여기 좀 다르네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얘가 뭐냐면 자본적 지출인데 자산 처리했네요. 맞네요. 그러면 이 1500을 어디에 넣냐면 여기 넣어요. 자, 지금 얘가 뭐냐면 즉시 상각분 얘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단기 취득하면요. 여기 안 넣고 여기 넣죠. 맞죠? 4번 칸에는 취득 및 단기 증가 얘가 뭐냐면 자본적 지출입니다. 7번은 뭐냐면 자본적 지출인데 뭘로 한 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이 7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데 4번에 입력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 넣냐면 그 다음에는 정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액 여기 들어. 그 다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단기예요. 이해가시죠? 단기만 시험에 나왔고요. 이것이 그 다음 해에 가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에 1,5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우, 한도 너무 뻗네. 맞죠? 이게 얘는 주인이네. 그래서 블록이 F3 합쳐지지 않고 구분되어 있네요. 맞죠? 요렇게 되면 다행인데 가끔씩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기계라고 치고 729 플러스 자 여러분들 요거 다 맞아요. 오른쪽 가서도 729 유보감소 이렇게 띄우시면
정답이 됩니다. 질문. 제가 한 가지 빠졌죠? 자, 가서 마지막 거 불러오기를 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우리 파랭이 문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파랭인지 모르겠네. 자, 여기 372페이지가 현재 파랭이로 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건물하고 기계장치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계정 과목이 다르면 안 합쳐져요. 기계장치와 기계장치가 있으면 합쳐져요. 얘는 이제 안 합쳐지고, 안 합쳐질 때는 보니까 다 따로따로 입력하시던데, 이럴 때는 굳이 따로따로 입력 안 하고 한 방에 입력 다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또 따로따로 입력하는 게 시간이 좀 손실이 약간 일어나요. 그래서 한 방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치고 2021 공장 건물 2022-0701 3억에 2,500 그 다음 회사 계상은 1,000 회사 계상 마지막 입력 지금 입력해도 될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1,000 지금 내용연수 아직 안 넣었는데 아까 한 몇 분이 요거를 못 읽었어요. 해당 기간으로 신고하였다. 이게 신고 내용연수. 그러니까 기준은 40년인데 내용연수 범위는 양팔 벌려 된 거예요. 근데 신고는 뭘로 했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준 내용연수 넣는 게 맞거든요. 신고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최단 기간으로 했으니까 얘가 뭐냐면 신고 내용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으로 바꾸시고 지금 현재 문제가 업종이 말을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안 넣어도 돼요. 프로그램상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는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 요거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관리비가 이제까지 모든 문제가 수선비였잖아요. 수선비 나왔으면 안 헷갈렸을 건데 건물관리비라고 하니까 또 헷갈림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비용 계정에는 자본적 지출이다. 이게 즉시상각입니다. 그래서 즉시상각 여기에 3,000을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기계장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이렇게 1번 기계장치 취득 연월일 얘를 1번에서 2번으로 바꾸잖아요.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밑에 여기 클릭하고 다시 올라가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얘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을 놔두고요. 그냥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6천만 원에 26250 플러스 내용연수는 6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연수는 6년 1번 사용자 수정을 누르시고 750만 원을 넣고 그 다음 정기말 상각 부인액은 400을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넣고 나서 요거 위에 한번 갔다가 내려오면 이렇게 또 괜찮아지죠. 그렇죠? 정의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입력이 잘 되었다면 4번 가서 불러오기를 하는데 정의법이라다 보니까 여기 칸에 뜨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칸에 뜬다. 맞죠? 옆에 칸에 뜨고 F3 했을 때 이 내용을 위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안 떠, 조금 의심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피날레 문제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9페이지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조금 아리까리한 단어가 나왔죠. 11월 11일 날 취득했고요. 12월 1일부터 사용 개시했대요. 그럼 날짜 뭔 날짜 넣어야 돼? 실제 세법은 뭐냐면 사용 가능한 날짜부터입니다. 자, 사용 가능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사용 가능한 날은 11월 11일이에요? 12월 1일이에요? 이거는 개시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사용 가능한 날짜는 이때예요. 이게 되게 좀 문제 조금 아리까리 했는데 신기하게 여기 여기에 나와 있어. 맞죠?
여기 11월 11일 돼 있어요. 이게 사용 가능한 날짜는 12월 1일이야면 12월 1일이 정답이야. 알겠죠? 사용 개시는 지금 마음대로 개시하는 거잖아요. 좀 문제가 조금 더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좀 더티합니다. 어쨌든 11월 11일 날로 넣고 3억에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 배워서 그렇지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유보 잔액을 남겨놓는 서식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여기 을지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이만큼 있었다라는 것이 정기상각 부인액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금액은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단기 감가상각비 계산에 요거 넣으시면 되고 얘가 뭐냐면 즉시상각이죠. 맞죠? 즉시상각.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 방법은 지금 무신고면 정율법 해서 이렇게 입력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한 방에 들어온 문제네요. 정기상각 부인액도 있고 즉시상각분도 있고 메인 가서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블록이 누르고 F3 눌렀더니 이렇게 숫자 뜹니까? 13174 5방방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성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요 빨강색 문제는 우리 차후에 볼게요. 알겠죠? 차후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오늘 여기 싹 다 푼 것으로 하고 요거 정리만 알겠죠? 정리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